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그 어려운 경제 용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M&A, BIS 비율. 이런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 배급제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농사일로 평생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경제 용어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주 들으시는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A는 머저즈 언드 애거지션즈의 약자로 쉽게 말해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6.25 전쟁 후 재건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많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더 큰 농사를 짓게 되었죠. 예를 들어 우리 마을 김씨네와 이씨네가 각각 작은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농기구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이 합치기로 결정했어요. 함께하니 농기구도 나눠 쓰고 일손도 더 많아져서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들도 이렇게 힘을 합치면 더 크고 강한 회사가 된답니다. 요즘 뉴스에서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BIS 비율입니다. 이건 은행이 얼마나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어르신들께서 매년 겨울을 대비해 김장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이 김치가 봄까지 가야 한다며 넉넉히 김장을 하셨죠. 적게 담그면 겨울 중간에 김치가 떨어져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돈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BIS 비율이 높은 은행은 김장을 많이 해둔 집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은행들에게 BIS 비율을 최소 이 정도는 유지하세요라고 규제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들이 김장은 최소 100포기는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것은 처음에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인데 나중에 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종이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배급소를 기억하시나요? 어려운 시절에는 보리쌀 배급표를 받았다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쌀 배급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밥을 먹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흰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전환사채도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그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풋옵션이라는 말도 자주 들으실 텐데요. 이것은 미리 정해둔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을에 김장철이 오기 전 배추 농사를 지은 이웃과 맺는 약속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농사를 지은 김 씨가 이웃들에게 올해 배추는 한 포기에 5,000원에 팔겠소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김장철이 되니 날씨가 좋아 배추가 풍년이 들어 시장에서 배추값이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이웃들과의 약속대로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풋옵션은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풋옵션을 샀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도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는 뜻입니다. 피하식별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피하식별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 어르신들은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생명이 위험했으니까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시든 채소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듯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와 위험한 곳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장 보면서 터득하신 그 눈썰미가 바로 피하식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배추는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그 지혜가 투자에서도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모멘텀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한 번 시작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어르신들 옛날 마을 앞 개울에 있던 물레방아 기억나시나요? 물레방아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물의 힘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밀어줘야 하지만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계속 돌아가죠. 또는 윷놀이에서 뭐가 나오면 계속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계속 잘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에 좋은 소문이 퍼지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듯이 주식도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용어로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어떠셨나요? 어르신들, 오늘 설명드린 경제 용어들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어려운 말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삶의 지혜가 이런 경제 용어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경제 용어들을 어르신들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용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에 비하면 이런 경제 용어들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